하이닉스가 뭐 흑자 전환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합쳐서 보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1분기인지 2분기인지 잘 모르겠다. 저점이. 네, 저점이. 근데 저희 애널리스트는 1분기가 저점이라고 말하는데 저희 애널리스트가 틀려서 컨센서스대로 2분기가 저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더 나빠질까를 봐야 되겠죠. 큰 방향성은 우상향인 것 같아요. GDP 성장률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지금 요 얼마나 싸게 잘 잡느냐의 문제이고 싸움이지 지금 상황에서 다 팔고 떠나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사실은 뭐 그 말씀에 조금 반박을 하자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경기는 어느 정도 침체까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침체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 이제 연준이 또 금리를 또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이거는 증시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의 증대,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서 반등이 가능하겠느냐 추세적으로 이거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레벨이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는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려면은 원자재 공급 쪽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경기는 꺾여서 둔화되는데 물가는 쫙 치고 올라갔던 상황이었죠. 그게 가장 불안한 요인이지 지금은 고용과 서비스업 경기만 조금 톤다운 되게 된다면 물가 레벨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GDP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보시면은 2%대로 뭐 올해 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올해 4분기, 1분기 중에는 미국, 유럽 뭐 전반적으로 물가가 3% 밑으로 내려간다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 경기는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은 이미 경기 저점을 통과했고요. 한국도 이제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경기 저점을 통과하겠죠. 그러면은 다운되는 미국과 유럽과 차별적으로 올라오는 한국과 중국 경기 흐름들이 조금은 상대적 우위를 보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을 놓고 본다면 박스권일 것 같아요. 저는 레벨업 되기보다는 올해 연중 고점, 연중 저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동력이 작년 내내 없었던 펀더멘털이라는 동력이 진짜 들어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신흥 아시아 쪽에는 좀 차별적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만한 룸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 최근에 그 중국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미국하고는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또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워낙 중국에 또 의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높습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 증시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되고 그것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원화가 일방적으로 약세였거든요. 뭐 달러가 워낙 강세였기도 했지만 좀 무서웠어요. 1,440원. 그 와중에 플러스 알파 이유가 되었던 게 중국 변수였거든요. 중국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이게 같이 움직였다면 반대로 중국 경기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강세 압력을 높여간다면 원화도 좀 일정 부분 강세 압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올해 2분기, 3분기 중에는 미국보다는 신흥 아시아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PER이 이제 13배로 부담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수출과 그 실적을 좌우하는 반도체 어닝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예측치가 계속 낮아지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PER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 반도체 그러니까 뭐 대장주면 당연히 삼성전자 이제 600만 명의 그 투자자들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하이닉스도 다 아마 주주가 많겠죠.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고 팔리지 않아서 이제 창고에 재고는 엄청 쌓여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 반도체는 그럴 때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6만 원대가 지지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가끔 꺼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야 이거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적자 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지금 6만 원이 아니라 뭐 3만 원이어도 비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위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올라야 코스피 주가도 전체적으로 다 오를 수 있다. 리서치 또 계시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뽕을 걷어내고 삼성전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안 좋아지고 있고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더 안 좋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업황이나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캐펙스를 줄이지 않습니까? 투자를 줄이고 있죠. 그러면은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수요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수요입니다. 수요인데 수요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 계획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요가 아무리 나빠져도 6개월 뒤, 1년 뒤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높은 레벨로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업황이 개선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업황을 저점으로 조금씩 턴어라운드하는, 회복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뭐 흑자 전환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더 주가 측면에서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합쳐서 보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1분기인지 2분기인지 잘 모르겠다. 저점이. 네, 저점이. 실적이나 업황이 저점이. 근데 저희 애널리스트는 1분기가 저점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 애널리스트가 틀려서 컨센서스대로 2분기가 저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더 나빠질까를 봐야 되겠죠. 전반적인 예상치는 1분기든 2분기든 저점을 통과하고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림인데, 턴어라운드 하는 게 홍맹랑한 게 아니라 투자를 지금 1년 가까이 줄인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부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줄였으니까 공급이 적어지고, 맞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 않을 것이다. 것이고. 네, 그러면은 또 올라올 텐데, 자, 여기서 실적을 바라볼 때는 재고평가 이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고를 쌓아놨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은 쌓아놓은 재고의 가치가 빵빵빵빵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네. 네. 근데 이게 올라오면은 거꾸로 재고평가의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 석유 회사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네. 정유회사들이 재고평가 손실이 있거나 아니면 네. 이익이 확 크고.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경기도 올라가지고 하반기에는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내년 들어가서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 전반적인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시장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안 좋은 거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가 저점인지 아니면 더 나빠진다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네. 있을지를 생각만 생각만 하면 되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큰 방향성은 우상향인 것 같아요. GDP 성장률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요 얼마나 싸게 잘 잡느냐의 문제이고 싸움이지, 지금 상황에서 다 팔고 떠나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뭐 자료 요즘 가지고 다니는 자료는 1년 6개월 만에 매수 전략을 말씀드린다라고 하거든요. 저희 대신증권에서 21년 10월 달부터 시장 되게 안 좋다, 되게 안 좋을 거다, 반등시 매도만 말씀드렸어요. 반등시 현금 확보, 비중 축소 뭐 이렇게 드렸다가 그 리서치에서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려웠죠. 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조정이 있을 거다. 그때는 좀 비중 늘려야 된다.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더 많이 늘리고, 내려가는 만큼 늘린다면 수익이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소위 때문에 말하는 바이 더 딥.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나 잘 싸게 사느냐의 관건이지, 여기서 조심하자, 뭐 이건 짧은 얘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얘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요즘 너무 핫해서 사실 뭐 저희도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뭐 워낙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이고 주가도 뭐 워낙 좋으니까. 오늘이 지금 촬영일이 3월 27일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전망이 좋고, 그거 다 알죠, 뭐 전망이 좋은 거는. 근데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경계심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리서치 분들도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거를 추격 매수하거나 혹은 갖고 계신 분이면 야 이거 좀 더 먹자 이러고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분은 이제 밑에서 사신 분들이야 그래도 뭐 조금 그 폭에 따라서 수익 실현이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지금 따라가시는 분들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탑픽 업종에도 2차전지 들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2차전지 계속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좀 과하다, 단기적으로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아질 거예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수주도 올라가고 뭐 정책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최근 흐름들을 보면 이렇게 올랐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좋은 거에 비해서 더 훨씬 좋게 지금 올라 있다. 그러니까 좀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부담이 커졌다. 이게 어느 정도 되돌린 다음에 새로운 방향성을 만든다라고 봐야지, 지금 추격 매수는 저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3월 30일, 3월 말에는 이제 미국 IRA 법안 세부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일정 부분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본다면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4월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기대감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던 게 실적과의 거리감을 바라보게 됐을 때 다시 좀 되돌아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2차전지를 싸게 잘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때마다 10%씩 줄이자. 팡 튀었을 때 10% 줄이고 좀 밀리면 가만히 계시다가 또 탁 튈 때는 또 10% 줄이고 해서 일정 비중 한 50%까지 비중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또 살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일정 부분 그러니까 팔고 떠나자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좋으니까 주식 비중을 유지해야 돼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해서 수량을 늘릴 기회를 보자 수량을 늘릴 기회를 그리고 별로 없으신 분들은 지금 뛰어들었다가는 결국에는 그 가격보다 높을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를 좀 기다리자. 4월 중순 뭐 그 정도 4월 말 그 정도 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워낙 요즘 증시에도 배터리 뜨겁다 보니까 저희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좀 근데 이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뭐 다 오른다고만 하면은 뭐 어느 주식이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좋다라고는 좀 100% 그렇죠. 인정을 네,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과하게 올라왔고 실적 대비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뛰어드는 건 굉장히 좀 업사이드,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보다는 좀 조정받을 룸이 더 크니까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차 전지 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 어느 정도 실적 펀더멘탈과 괴리가 많이 좁혀졌다라고 하면 다시 매수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네,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이 있으면은 뭐 시장은 지금 코스피에 2,400 머물러 있지 않았겠죠. 항상 너무나도 뜨거울 때 조금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최근 뭐 2차전지에 대해서 질문이 진짜 많으신데요. 지금은 조심하자. 지금은 뛰어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보시는 분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종종 나와주십시오. 네, 팀장님.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